옛날 옛적 프랑스의 외딴 마을에 장미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마법사 리오넬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장미를 무척 사랑하여 정원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리오넬의 장미 정원은 온갖 종류의 장미가 만발하였고 그 향기는 멀리서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성과 정원이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믿었고 리오넬에 대해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 근처에 사는 소녀 엘르가 정원에 발을 들였습니다. 엘르는 그저 장미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무심코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원 곳곳에 심겨진 장미들을 둘러보며 그 마법 같은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미 덤불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니?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마법사 리오넬이었습니다. 엘르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잠시 말을 잊었지만 리오넬의 온화한 미소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엘르예요. 장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구경하러 왔어요. 리오넬은 엘르의 순수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정원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리오넬은 엘르에게 마법으로 가득한 장미 정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정원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오넬은 수세기 동안 이 마법을 이용해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장미는 피어오르는 달빛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달빛 장미로 그 장미는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르는 리오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오넬은 엘르가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한다면 마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엘르는 리오넬의 제자가 되어 마법과 치유의 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엘르는 마법사로서의 능력을 키워 마을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돌보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났고 마을은 점점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엘르는 장미 정원이 가진 마법의 힘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아껴주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엘르는 자신의 스승인 리오넬처럼 존경받는 마법사가 되었고 그녀가 꾸민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장미 정원의 마법과 엘르의 헌신 덕분에 늘 사랑과 평화가 깃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으로 유명해졌고 장미 정원의 마법은 끝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장미의 향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전해지는 따뜻한 이야기는 마을의 소중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광대한 숲이 있었는데 그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레 미라클의 숲이라 불렸다. 숲은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생명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숲은 인간의 탐욕을 두려워하여 쉽게 그 신비를 드러내지 않았다. 마을에는 장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장은 항상 숲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듣고는 했다. 어느 날 그는 숲의 경계를 넘어가는 모험을 결심했다.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숲의 마법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했지만 장은 그것을 당장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장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숲의 입구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장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낙엽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그가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점점 더 크고 고요해졌다. 향긋한 나무 향이 그의 주위를 감쌌고 모험에 대한 설렘이 위대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숲속을 걷다가 장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앞에 거대한 호수와 함께 황금빛 날개를 가진 신비로운 한 마리 새가 나타난 것이었다. 새는 장을 지켜보며 말을 걸었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하네. 젊은 모험가요. 나는 이 숲의 수호자요. 장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 이 숲에는 마법이 있는 건가요? 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실제로 존재하네. 하지만 이 힘은 조화와 평화로운 마음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네. 내가 찾는 것이 진정한 마음이라면 그저 숲의 소리를 듣고 배워가게나. 장에게는 어느덧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 그는 새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며칠 동안 장은 숲속에 머물며 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무와 식물, 그리고 동물들의 언어를 배웠다. 숲은 그에게 희망과 사랑, 그리고 자연의 순수함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장은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새는 작별 인사를 했지만 여전히 장의 마음속에 나물같이 있는 가르침을 주었다. 숲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걸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쳤으니
내 마을에서도 그 마음을 펼치도록 하게나. 마을로 돌아온 장은 숲이 가르쳐준 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생활을 했다. 숲에서 배운 조화로운 마음과 자연과의 연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화합을 가져왔고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져 갔다. 레 미라클의 숲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신비로운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리고 장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벨라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늙은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외따로 살았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아벨라는 마법의 바늘과 진리의 거울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늘은 실소매를 짜면 그 착용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었고 거울은 그것을 보는 이에게 가장 내면 깊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전쟁 중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왕국은 슬픔에 빠졌고 왕과 왕비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벨라의 마법을 듣고 그녀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애절한 눈물로 왕비는 아벨라를 설득했지만 아벨라는 자신의 마법을 남용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왕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진리의 거울 속에서 왕자가 살아 돌아올 운명을 보여준다면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왕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왕자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등장했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왕비는 그 장면 속 아들의 미소를 보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벨라는 왕비에게 왕자를 억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 아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를 존중하라는 거울의 메시지를 달았고 왕비 역시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아내가 진탐적인 결정을 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법의 바늘을 훔쳐내어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밤새 옷을 지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고 왕자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살아있는 동안 전보다 더 고뇌하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있던 진리가 부족했다며 한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왕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아벨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벨라는 그에게 진리의 참뜻을 이해했음을 보고 왕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로 왕국은 더욱 화합과 진실된 삶을 살게 되었고 아벨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됨과 평온을 중요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왕국은 오랜 세월 동안 번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마법의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진실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걸어온 세대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땅을 경작하는 데 평생을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마을은 아름다운 포도밭으로 유명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루이의 포도밭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밭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마치 생명을 잃은 듯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에 빠졌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주민들은 이 나무가 마법적인 능력을 가진 나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한 명이 루이에게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로 마법의 포도나무는 매 100년마다 한 번씩 특별한 물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특별한 물은 오로지 루베론 산맥 너머에 있는 신비로운 샘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물을 가져오기 위해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설을 믿은 루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의 행운을 빌어주며 그를 배웅했지요. 루이는 이 여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건한 믿음과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고 산을 넘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는 점점 혈기왕성한 모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걸어 루이는 마침내 전설의 샘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주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샘을 바라보면서 루이는 그곳이 전설과 맞닿아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물병을 신비로운 물로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물병에 물을 담는 순간 루이는 그 샘에서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용기와 지혜로 우리를 찾은 것을 환영하네. 다른 이들보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따르는 자로군. 목소리는 루이를 축복하며 그는 이 물의 힘이 단순한 포도나무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루이는 물병을 단단히 쥐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시든 포도나무에 신비로운 물을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나무가 생명을 되찾으며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나무엔 더 강력한 생명력이 깃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이의 포도 같은 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큰 자부심이 되었고 모든 이들이 루이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마법의 샘에서 가져온 물을 다시 사용할 때마다 그의 포도 같은 마을 전체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겪은 모험을 통해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가며 루이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루이와 마법의 포도밭은 마을을 더 밝고 희망차게 했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의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